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휴먼 자산운용 윤여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실적에 웃고 울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증시에선 특정 테마와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만 모아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초격차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다 확인해 보시죠. 지금 우리나라도 글로벌 보조금 전쟁에 맞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글로벌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지도 밑그림이 완성되고 본격적인 절차를 가동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민간 투자금 총 614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건 좀 빨리빨리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이제 분야에서 총 7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이제 인허가 신속 처리를 통해서 민간 투자 614조 원이 적기에 이제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이죠. 이제 특화 전략을 이제 특화 대학을 지정해서 올해 54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얘기까지 같이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어제 열린 제3차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킬러 규제를 혁파하는 등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잘 아신 대로 현재 경기도 용인과 평택, 그리고 경북 구미,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 그리고 이제 경북 포항과 충북 청주, 그리고 이제 전북의 새만금, 울산 이 지역에 국가 첨단 전략 사업 특화 단지가 지정이 됐는데 특히 어제 나온 기사로 보니까 삼성 SDI의 울산 공장에서 LFP 리튬 인산철이죠. 이제 배터리 양산 추진 소식까지 좀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꿈의 전지죠.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빠르게 좀 앞당겨서 미래 수요에 좀 적응 대응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 LFP 같은 경우는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상태라서 사실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최근에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 SK온등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북미 진출 자체가 지금 거의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의 공백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번 파고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빠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전략도 통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개발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좀 제법 뺏어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이슈 같이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고부가 가치 산업 중에서 현재 장점이 있는 산업들 위주로 살리기에 나서야 또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특화단지에 집적되어 있는 기업들 외에도 파트너사들에게도 좀 수혜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 좀 윤여민 이사님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반도체 쪽에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파운드리를 보게 된다고 하면 최근에 주가들이 좀 많이 아웃퍼폼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좀 어떻게 보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 최근에 움직였던 것이 뭐 이제 오사트라든지 팹리스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하우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은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에 있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와 함께 좀 협력을 통해서 설계부터 유통까지 좀 원스톱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쪽에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수요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현대차에 뭐 자동차 두뇌 칩을 공급한다. 여기에 또 이제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영국, 특히 이제 외국 기업이죠. ARM 관련돼서도 지금 최고 등급 공식 파트너로 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글로벌적으로도 다수 좀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제가 볼 땐 마지막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코아시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시장에 한번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그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에서 언급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뭐 코아시아뿐만 아니라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탑픽을 그럼 코아시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장으로서 먼저 출발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기존 보유자분들의 어떤 수익 극대화 관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그러한 종목들이 갔을 때 좀 다음 타자로서 이제는 좀 봐야 할 종목이 저는 코아시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앞에 있는 두 종목이 좀 좋지 않다라는 측면보다는 그냥 주가가 좀 많이 아웃퍼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밸류에이션이 편안한 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3대장 안에서도 가장 덜 오른 코아시아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단독 기사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지금 몸값 5조 HMM 매각 작업 급물살 타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HMM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 작업에 돌입을 하는데요. SM그룹이 인수 참전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지금 매각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HMM, 구현대상성이죠. 현대상성으로 하면 더 빨리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도에 전 세계 해운업이 침체가 들어가면서 워크아웃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인수를 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민영화 작업에 돌입했답니다. 오늘 아마 매각 공고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산업은행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각각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사채 12와 BW를 약 4억 주를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가 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되는데 지금 대상으로는 인수 후보로는 막강한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도 관심이 있습니다. CJ 그룹도 인수하겠다 그러는 것이고 LX 그룹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혜생께서 말씀해 주신 SM 그룹도 이 HMM을 인수하겠다. 자, 여러분 아시죠? 지난 2년 전에 HMM 정말 잘 나갔지 않습니까? 주가지수 고점을 연일 경신하면서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정말 조정 많이 받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됐죠. 2만 원입니다. 오늘 현재가. 그래서 근데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뭐 금액으로 딱 꼬집을 수 없겠습니다만 4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누가 나설지 굉장히 관심이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아마 한화오션으로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좋지 않습니까? HMM도 마찬가지다. 최소한도 지금 이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인 2만 원보다는 월등하게 앞설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HMM 보면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주가도 금방 좀 반등에 나서주길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개장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의 AI 칩 자신감, 내년에는 매출이 2배 이상 오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시대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최근 진행한 비공개 IR에서 DDR 그리고 HBM 경쟁력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강하게 좀 드러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AI 열풍 불면서 제대로 바람이 좀 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가 AI 서버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과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불리는 이제 DDR5 매출이 내년에 2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목표치를 제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닐 거라 보고 있고요. 이는 최근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생성형 AI 열풍으로 차세대 DRAM 시장이 빠르게 커지니까 주도권을 쥐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R5로 이전하는 그게 진짜 너무 오래 걸렸는데 DDR4에서 5로 넘는 게 오래 걸렸는데 중간에 AI라는 게 정말 제대로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런 그 생성형 AI 열풍을 타고 이제 HBM과 DDR5의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RAM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한 고성능 메모리가 HBM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DRAM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5배에서 6배가 비쌉니다. 뭐 충분히 그럴만하고요. 그리고 또한 DDR5 역시 기존 제품이 DDR4보다 15에서 한 20% 정도 비싼 가격이 현재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많이 팔면 팔수록 당연히 이제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일단 어쨌든 현재 SK하이닉스의 HBM 판매 비중이 아직까지는 1% 안팎입니다. 근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 가량으로 커지게 되고요. 올 상반기에 이제 6조 원 넘게
적자를 SK 하이닉스가 봤는데 이제 HBM과 DDR5 사업 규모가 2배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과 손익 구조도 개선의 속도가 굉장히 붙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뭐 반도체 불황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번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원래 반도체가 1분기와 2분기에 비수기 느낌으로 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3분기 이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주가는 6개월 선행합니다. 6개월 후에 반도체 시장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년에 대해서 또 6개월 빼서 생각해 보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충분히 반도체를 계속 투자해야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SK하이닉스가 현재 유일하게 HBM3 제품의 유일한 양산 가능 플레이어로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 반도체 안에서도 HBM 관련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둔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싶은 건데 윤여민 이사님이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얼마 정도의 어떤 조정은 좀 필요한 구간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주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아직 오르지 못했던 전통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통 이제 어떻게 보면 소부장 쪽에서 특히 이제 메모리 쪽 관련돼서 지금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대장은 바로 유니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니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가 좀 시장과 같이 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자분들에게는 좀 자리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크러버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공정 같은 경우도 친환경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수혜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어떤 호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8.6세대 지금 OLED 관련돼서 좀 투자를 좀 예고를 한 상황이고 여기에 따른 좀 수주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칠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보다는 좀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더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볼 땐 전통 소부장에서 지금은 좀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니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BM 관련 종목들이 이제 아웃퍼폼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활용해 봄직하는 것보다 전통 소부장을 지금 주목할 때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뭐 HBM이라든지 뭐 DDR5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오스타트라든지 팹리스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 차례 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선순환의 과정으로 해서 지금 전통 소부장에 대한 종목, 지금 마지막 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사이클이 돌게 된다고 하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HBM, DDR5가 좀 쉴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가 전통 소부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세를 보고 이제 다음 사이클에 좀 들어가시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HBM이나 DDR5 관련된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전통 소부장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시즌, 자동차가 달려준다. 완성차 쪽 소식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나노 테크데이를 개최하고 나노 신기술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문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상대방이 문으로 콕 찍고 간다는 경우가 몇 번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차가 스스로 긁힘을 복구하는 세상이 또 열린다고요? 네, 그렇답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노미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1나노미터는요. 10억 분의 1미터입니다. 거의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미세한 아주 세밀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현대가 나노미터 데이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기술이 있다. 이제 총 6가지 중에서 4가지를 현대가 이제 앞으로 출시할 건데요. 2, 3년 내로 이게 나온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문콕입니다. 우리가 문에 이렇게 열다가 보면 옆차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동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꿈의 기술인데요.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내장용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특별한 에너지 공급 없이도 약 20km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복사 필름을 이용해 가지고요. 아마 그 열을 반사시키는 이런 기능인가 보죠. 그걸 이용해서 외부 온도보다 약 7도 정도 더 낮출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능 없이 그냥 온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겠죠. 약 7도 정도 낮아진 기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나노 캡슐로 윤활유를 덮어가지고 엔진 마모를 축소시킨답니다. 이런 네 가지 기술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회사인데,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현대차의 판매가 어떻습니까? 사상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되는데, 만일에 2년 내로 이런 기술까지 나온 현대차 된다. 정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회사다. 이런 말을 들을 날이 머지않았다 봅니다. 뭐 아무래도 주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현대차는 거의 20만 원대 초반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대마불사다. 그리고 큰 물량은 매일매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결코 현대차 지금 20만 원대 있는 현대차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근간이 되어줄 나노 기술,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연계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나노 기술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소재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뭐 도전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볼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주가상의 어떤 수준에 위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CNT 도전제 쪽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뭐 나노 신소재, 제이오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이오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CNT 도전제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을 보완해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전기체 시장이 아무래도 좀 커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CNT 도전체 관련된 시장도 같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CNT 수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이제 14,000톤 규모에서 지금 2030년에 지금 95,000톤까지 지금 뭐 연평균 30% 지금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빠르게 지금 CNT 도전제 시장도 좀 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99% 이상의 지금 순도로서 좀 직경이 작고, 그다음에 긴 이제 띵월 CNT를 좀 최초로 좀 개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말까지 생산 캐파를 지금 3,000톤까지 늘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같이 봐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주가 바닥을 잡아주길 SK케미칼, 바이오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당뇨병 복합제 공급 계약 위탁 생산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마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이름일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전에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알려졌던 기업인데, 이 기업과 SK케미칼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제 시다푸비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난 6월 30일 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국내 환자들에게 이미 공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또 양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어서 이제 다른 국가에도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시다푸비아라는 이 약은 이제 포시가라는 약과 시타글립틴이라는 약의 어떤 복합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18세 이상 성인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국내 허가가 일단 나왔고요. 일단 사실 근데 제가 지금 한번 케이스를 어제 살펴봤는데, 국내 제약사가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공동으로 약을 개발한 케이스가 일단 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고 거의 없는 한두 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일단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드문 사례에서 뭔가 좀 성과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SK케미칼이 이거저거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이런 노력들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공급 계약한다 해서 이게 생산한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또 수입으로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온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체크하시고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SK케미칼, 부디 좀 상승의 지속성을 이어가 주길 바라보면서 오늘 또 개장 시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볼까요? 지금 SK그룹의 투자 전문 회사죠. SK스퀘어가 보안기업인 SK쉴더스 지분 매각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신사업에 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이죠. 지난 2021년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이 된 기업이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SK스퀘어가 되겠습니다. 투자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좋은 성과를 냈는데요. 바로 소개해 주신 SK쉴더스를 보안기업이죠. EQT 펀드 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은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넘긴 겁니다. 금액은 약 8,600억인데요. 이 8,600억을 어디에 쓸 거냐? 1번 6,600억은 앞으로 SK그룹에서 추진하는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 특히 미국과 일본에 있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의 M&A에 사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2,000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SK쉴드 스퀘어의 그 주주 환원 정책, 예컨대 뭐 자사주 구입해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 전문 기업의 SK 스퀘어 최근에 주가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된 그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